주차비 아끼는 길은 복잡하지만 자동차 보험료 아끼는 길은 간단하죠. 1분에 한 명씩 가입하는 저렴한 삼성화재 애니카 다이렉트에서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그 물질이 생겨나고, 이제 그 물질들 사이의 상호작용, 전자기력과 강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중력이 이제 활약을 해가지고 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력 자체 이제 활약도 있긴 한데요. 이제 뒷부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어요. 별이 생겨나는 데 있어서 이제 암흑물질이 이제 여기에 관련이 되는데요. 이게 참, 네,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고, 또 그래서 또 재밌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이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제 중력, 이 중력의 활약에 의해서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물질이 빅뱅을 통해서 생겨났는데, 빅뱅이란 것 자체는 이제 팽창력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물질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져서 물질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질들이 어떻게든지 모여서 덩어리를 이루어야겠죠. 예. 덩어리를 이루어야지 그 덩어리 속에서 빛이 나서 하여튼 별이 되든지 뭐든지 하게 될 텐데요. 요 역할을 바로 이제 중력에 의해서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중력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력의 힘이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게요. 이 중력의 힘의 특성이 이제 빅뱅 당시에 결정될 때 또 끌어당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얘는. 이게 상당히 외골수적이죠. 전자기력 같은 경우 이제 밀어내는 것도 있고 끌어당기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어느 정도 맞는데 중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하면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제 덩어리가 있는데 주변에 다른 물질들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덩어리의 중력으로. 그래서 덩어리가 더 커지면 그러면 질량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만큼 또 중력이 더 세지게 되겠죠. 그럼 더 강한 힘으로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기게 되고 그러면 또 더 그 힘이 합쳐지면서 또 더 강한 중력을 발휘해서 또 더 많은 물질을 끌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질 수도 있어요. 엄청나게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력이 끝도 없이. 이게 바로 블랙홀이죠. 중력의 힘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력을 절대로 얕봐서는 안 됩니다. 얘는 굉장히 약해 보이면서도 강한 힘이고 또 굉장히 미묘한 힘이에요. 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블랙홀의 경우를 보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빅뱅의 팽창력과 중력이 적당한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하면은 이 중력 때문에, 이 중력의 강한 힘 때문에 우주가 생겨나다 말고, 팽창하다 말고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이 물질들 간의 중력 때문에요. 워낙에 당시 빅뱅에서 많은 물질들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 전체의 물질이 생겨났는데, 그것의 중력 때문에 이 우주가, 제대로 피어나지도 못하고 다시 쪼그라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또 팽창력이 너무 강하면, 너무 빨리 팽창이 돼버리면 중력이 어떤 힘을 발휘하기도 전에 물질들이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또 이제 중력의 힘이 그럼 또 약하니까 제대로 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덩어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또 우주는 다시 아무것도 별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먼지도 없죠. 사실 이제 원자들끼리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암흑이고 별도 없고 빛도 없고 원자 검출기 가지고 떠돌아다니면 겨우 원자를 검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심심한 우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이 아주 중요한데요. 팽창력과 중력의 균형이. 이 균형이 얼마나 잘 맞아야 될까요? 아주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대충 맞아선 되는 게 아니라, 무슨 이렇게, 뭐 연필 같은 거, 바늘을 이렇게 딱 그 유리 위에 세우듯이, 정말 그 핀포인트, 살짝이라도 이게 만약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면, 우주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정말 바늘이 유리 위에 서 있듯이 말이죠. 참 이게 신기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 균형이 맞았을까?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이상한 부분이랄까? 이제 제가 좀 여기서 설명드리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물질이 이제 덩어리가 져야 되려면 씨앗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균일한 밀도로 물질들이 분포한다면 별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어느 부분이 약간 좀 불균일하게 더 덩어리가 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거길 중심으로 해서 물질들이 모여들어서 이제 이제 덩어리가 형성되고 거기서 이제 그 덩어리에서 이제 별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양자역학이 관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을 지금 여기서 설명해 드리긴 좀 너무 어려울 것 같고요. 요건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요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균형이 정말 신기하게도 잘 맞아서 별이 생겨났다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또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이 과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이 눈에 보이는 보통의 물질들 가지고는 이 중력의 그 보통 물질의 중력 가지고는 좀 모자란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른 물질에 다른 물질이 행사하는 그 중력의 도움이 있어야지만 이 덩어리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암흑물질입니다. 이 암흑물질은 지금까지 발견이 제대로 되질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관찰한 바는 없습니다. 이게 뭐 실험실에 비커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담을 수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관찰한 바도 없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암흑물질이 있는지를 알았느냐. 이건 치비키라는 과학자가 이걸 최초로 암흑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요것도 좀 재밌습니다. 요게 1900년대 초반인데요. 초중반이었나? 하여튼 근데 이 치비키라는 과학자가 이 은하단, 그러니까 은하가 모여있는 걸 이제 은하단이라고 하는데요. 요 은하단을 관찰하다 보니까 이 은하단이 회전을 하는데 은하가 흩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은하와 은하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몇 광년 떨어져 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예. 이 은하와 은하 사이는 굉장히 거리가 멀고 뭐 사이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뭐 둘 사이를 묶어주는 밧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은하단이 회전하는 데 있어서 이 은하들이 흩어지지 않고 은하단의 그 속에서 회전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자면 그냥 굉장히 멀더라고 하면 좀 그러네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있고요. 제 친구가 저기 저 강릉 쪽에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둘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가운데 중심을 잡고. 이게 회전하는 게 가능할까요? 서로가 잘 보이지도 않을 텐데. 너무나도 멀거든요.
이게 어떤 뭐 딱 박자에 맞춰서 리듬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딱 잡고 회전을 하자. 전 서울에 있고 강릉에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자. 이게 가능할까요? 밧줄로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은하와 은하 사이에는 그런 뭐 밧줄이 있을 리도 없고 그렇게 거리가 먼데 그게 유지되면서 회전을 한다라는 건 정말 치비키라는 과학자가 보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멀고 은하를 이루는 물질들의 중력은 보통 물질들의 중력을 계산해 봤을 때 너무 그 중력이 작은 거예요. 그 중력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기는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면 그 회전의 원심력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야 돼요. 중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는 뭔가 암흑물질이라는 게 있을 것이다. 관찰되진 않지만, 관측되진 않지만, 라는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 당시엔 이제 제대로 인정되지 않았었는데요. 이게 1970년대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 베라 루빈이라는 그 과학자가 은하를 연구하면서 또 이런 비슷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하에도 이제 별들이 모여서 이제 은하가 되는데 사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굉장히 멀어요. 이 뭐 태양계에서 제일 가까운 별도 상당히 이게 또 잘 수치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아까 비유했던 것처럼 뭐 서울에서 강릉까지 굉장히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근데도 이 별들이 어떤 그 중력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너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은하가 유지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은하가 돌고 있는데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려면 서로 떨어져 버려야죠, 사실. 이 별 간의 중력으로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추가적인 물질이 있지 않냐. 이 은하도.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이 서로 유지되면서 은하를 유지하면서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 수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암흑물질이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암흑물질은 중력만 행사하는 것으로 생각될 뿐이지 보통 물질과는 아무런 어떤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어떤 극성을 띠거나 이러면 이 암흑물질이 지나가면 원자와 서로 밀고 당기게 하면서 어느 정도 이게 반응이 일어날 텐데 전기적 극성이 전혀 띠지 않으니까 원자와도 보통의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자와도 전혀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또 중력은 너무나도 사실상 이제 원자들끼리에는 이 중력이라는 건 굉장히 약한 힘이라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계산으로는 지금 뭐 수십억 개의 암흑물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를 막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 공간을 그리고 우리 몸속을 막 뚫고 지나가는데도 이 중력만 행사하기 때문에 중력은 그러니까 작은 물질들 사이에서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질들 사이에서는 거의 작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전혀 이걸 발견하기가 힘든 거죠. 비커에 담을 수도 없고 비커를 다 뚫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걸 또 원자가 사실 비어 있어요. 원자도. 이 말씀을 안 드렸으니까 이걸 뚫고 지나간다라는 걸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자는 사실 다 빈 공간이에요. 원자도. 원자 핵은 원자의 10,0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자는 또 그것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원자 핵과 전자 요거는 원자라는 뭐 공간이 뭐 이게 껍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자 핵과 전자는 그냥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거리는 상당히 멉니다. 전자와 원자 핵 간의 거리는요. 그러니까 이걸 비례적으로 보면 축구장 가운데 축구공이 하나 있고 전자는 그 축구장 바깥에 떠도는 먼지 정도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 빈 공간이죠. 하지만 이제 그 전자기력의 이 극성의 힘은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원자라는 이 구조가. 빈 공간이지만 거기 이제 전기적인 극성의 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원자가 유지되는 건데요.
암흑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 전자기력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뭐 그 원자라는 빈 공간을 다 뚫고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참이 미스테리 물질이에요. 그런데 요 미스테리한 물질 때문에 은하가 유지가 되고 은하단이 유지가 되고 또 별도 생겨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물질의 도움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별이 생겨났다라는 건 참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 우리 지금 주변을 수십억 개씩 막 지나다니고 있고요. 언젠간 이 암흑물질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또 세상이 좀 달라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은 암흑물질이 이 별을 만들도록 이 은하가 생겨날 수 있도록 아주 큰 도움을 준 이 암흑물질. 보통 물질에 비해서 훨씬 더 많아요. 양으로 치면. 과학자들에 의하면 뭐 대여섯 배 이상은 많을 것이다 라고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 우주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빛나는 별이니 뭐 지구니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 관측할 수 있는 물질은 뭐 한 5%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아주 작은 부분이다. 나머지는 암흑물질, 그 다음에 또 암흑에너지가 또 있어요. 대부분의 우주 대부분은 사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관측할 수 없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여기 보면 이게 뭐 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아주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극히 일부분에.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덩어리는 어떻게든지 졌어요. 덩어리는 이제 만들어졌죠. 암흑물질의 도움에 의해서, 미스테리한 이 물질의 도움에 의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이제 별은 빛이 나야 또 별이죠. 빛이 나지 않고 그냥 시커먼 덩어리로 있으면, 우리가 그걸 별이라고 부를 수가 없죠. 이 빛이 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아주 과학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와도 관련이 아주 깊은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